자, 여기까지 이제 특목자사고에 대한 요모조모, 왜 잘 보내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선발하는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다수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고가 있을 텐데, 일반고는 사실은 너무나 지역별로도 굉장히 다르고, 그 선발 방식도 다르니까 선택하는 요령, 그리고 고민하는 지점, 이것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무조건 여기는 알고 가야 된다. 중학생들 또는 중학학부모님들께서는. 자, 녹색 창에 학교 알림이란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물론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나와요. 클릭을 하면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인이 궁금한 고등학교를 이름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이름은 지어놨습니다. 이 학교를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이 학교의 대표적인 게 나오고 뭐 급식도 나오네요. 이 학교를 딱 여기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학교의 대부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의 고등학생인 어떤 주위에 뭐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자녀들이라든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선 학교의 대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떠요. 학교 현황, 뭐 선별 학생수 입학생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이런 것들 다 뜨게 되고 제일 보셔야 될 게 요 교육활동 있죠. 교육활동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그 다음에 교과진도 운영계획, 교육운영 특색사업계획, 동아리 활동 현황 요거를 보시면 아, 그 학교가 몇 학년 때 몇 학기 때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구나, 진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판별할 수 있고 또 보실 거는 여기 학업성취사항 있죠. 학업성취사항은 딱 찍으면 그 학교의 그 과목의 평균이 얼마구나, 표준 편차가 얼마구나, A등급 비율은 얼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아, 그 과목이 지필평가 비율이 얼마고 수행평가 비율이 얼마구나, 수행평가는 몇 번을 치르는구나, 뭐 어떤 것들을 보는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학구알림이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궁금하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정리하게 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이렇게 갖고 전문대학교를 이렇게 갖고 아, 재수를 이렇게 했구나. 기타 비율은 재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명 중에 1명이 4년제 대학교. 어떤 4년제 대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198개 대학교가 있으니까. 좋은 데부터 그렇지 않은 데까지 있을 거고, 전문대에도 10명 중에 3명이 갖고, 5명 중에 1명이 재수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내가 궁금한 고등학교는 어떻구나라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학교 알림 사이트를 가면 이런 것도 다 나와요. 학년별로 몇 명인지. 그러면 300명 중에 1등급 4%라 했지. 1등급은 12등까지. 아, 내가 12등 안에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학교는 굉장히 인원이 적구나. 이러면서 1등급에 몇 명 안에 들어야 되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잘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 뭐 근처에 학원을 다니시던지 아니면 그 주위에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이들을 가장 흔드는 과목은 수학이잖아요. 수학의 학교별로 난이도가 어떠한지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게 갈 때 굉장히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한 국어, 영어는 수학과 다르게 진도의 개념이 없어요. 진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건 나의 국어, 영어 실력에 따라서 수능을 잘 보거나 그 다음에 내신을 잘 보거나 하게 될 텐데 그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이 익숙하신 EBS 고등 사이트를 가시면 여기 기출문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길 찍으면 이렇게 학년별로 몇 월 달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회나 한국사, 사회, 과학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국어, 영어만 시간을 재서 여기 다 문제집, 정답집, 해설지 다 있으니까 시간을 재서 내가 몇 등급에 나오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 얼마나 할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도 있고 무슨 과목이 약하구나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한번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그 교육 특색 사업 있었잖아요. 학교별로 특색 사업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나의 진로와 희망 계열에 어떤 학교가 맞는지도 판별할 수 있겠고, 시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학교별로 묶어가지고 공동교육 과정을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요 학교는 요 두 개 학교가 짝꿍이라 요런 과목들을 요 두 개 학교 학생들이 섞여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하신 다음에 어느 학교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미리 공부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게 일반고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진짜로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으면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나는 약대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 그럼 그 학교에 아까 봤던 수학 난이도, 그 다음에 나의 국어, 영어, 모의고사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각각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어느 학교별 특색이 어떻구나. 난 저 학교를 가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리죠, 거리. 어떤 고등학교는 버스 타고도 40분이 걸리고 어떤 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20분, 어떤 고등학교는 걸어서 2분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저녁때 검색을 한 시간이라 40분이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 걸리면 기본적으로 나와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1시간 정도 걸린 학교들이 많은데 그 왔다 갔다만 2시간이잖아요. 나한테 아무리 잘 맞는 고등학교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 거리도 면밀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도 보셔야 됩니다.